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이고, 그리고 그 금생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 전생의 업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또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의 나를 만드는 것 또한 현재의 나의 업이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나를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바꾸는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행동해 온, 그죠? 하려고 했던 그 의도들이 만든 생각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같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같이 또 똑같은 업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똑같은 업이 장애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장이라 그래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만들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업장이다, 업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선 알아차려서 바꿔야죠. 그죠? 알아차려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하나 바꿔야 됩니다. 서둘러서는 결코 바꿔지지가 않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연계에 있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연계에는 중력이 있지요. 태초에 빛이 빅뱅을 해가지고, 그죠? 빅뱅을 했다가 우주가 식으면서 이제 입자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 입자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서로 뭉치는 힘, 중력이죠. 그래서 별도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또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별들이 만든 원소로 우리들이 몸이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지 간에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업 또한 그러합니다. 업 또한 어제까지의 관성을 하나씩 조금 바꾸면은 그러면은 다시 새로운 힘이 붙습니다. 관성이 습관이 힘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중심으로 바뀐다 이거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이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바뀌다가 강력해지면은 그것이 나의 업식이 됩니다. 나의 성격이 된다 이거죠. 누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된다 이거죠. 그러한 자아가 되다가 보면은 어제와 같은 삶으로 이루어졌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운명이 생긴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업장소멸, 운명 바꾸기 해서 요범사훈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범이라는 사람이 쓴 자식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책, 4가지의 교훈 하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쭉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지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원황이라는 사람인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뭐 해 먹고 살까 하고서는 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의술을 익혀가지고 의술을 넣어서 밥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중국에서는 다리 밑에서 도사들을 잘 만납니다.
이 다리 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대는 의술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벼슬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벼슬을 하라. 그러면 다가오는 시험에서는 그대는 초시에서 14등으로 합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시에서는 71등으로 합격을 하고 마지막에는 9등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어떤 벼슬을 할 것이다. 어떤 벼슬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살다가 그리고 53세 8월 14일 축시가 되면은 벼슬을 관두고 집에 가 있다가 바로 안방에서 죽을 것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그대를 제사 지내줄 아들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마음에 다가오는 때 과거를 봤습니다. 봤더니만은 그렇게 붙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붙고 또 그 다음 과거도 붙고 이러니까 말이 잘 맞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벼슬을 얻고 조그만 벼슬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차피 나는 53세 8월 4일이 되면은 죽는다. 그러니 뭐 욕심낼 거는 뭐고 뭐 서두를 거는 또 뭐냐. 그죠? 불만 가질 것도 없다. 어차피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러고서는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 참 아주 초탈한 도인 같았지요. 그랬는데, 그죠? 그가 37살 때에 남경 밑에에서 운곡선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참 그대 얼굴이 맑고 좋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했더니만은 참 청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은 지극히 한심한 사람이네 했습니다. 그래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나의 관성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 경향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그 업의 과보로서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 미래를 왜 그대가 만들지 않느냐 해서 중국에서 벼슬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시경의 한 구절을 읊혔죠. 명유 아작이요 복자기구라.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일러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랬느냐 하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37살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 그죠? 복을 만들어야지요. 명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겠다 해서 3,000가지의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3,000가지. 그죠? 그래서 장부를 하나 만들고 한 개를 할 때마다 이제 붓대롱으로 도장을 딱딱 찍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스로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명은 원항이고 그리고 자라 그러죠. 스스로 호로 쓰는 것은 학해. 그죠? 바다와 같이 많은 걸 배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요범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범부사리를 끝장내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때려치자 범부사리. 그래서 요범입니다. 범부를 완료하겠다. 그래서 완료하는 생활, 선업을 짓겠다 해서 3,000가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나 할 때마다 이제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죠? 어떤 때는 이제 하루에 10개를 찍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찍었죠. 그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침내 3,000가지를 다 했습니다. 3,000가지의 발언을 하고 보니까 3,000가지 공덕을 이루고 보니까
팔자에 없다던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죠? 팔자에 없다는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팔자에 없다는 여기까지 벼슬할 거다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1만 가지 공덕을 하겠다. 3천 공덕으로 내가 운명이 없던 걸 얻었으니까 1만 공덕을 짓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10,000가지 공덕을 짓겠다. 3천 하기에도 이렇게 없는데 만을 짓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10,000가지를 10,000공덕을 약 발언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꿈에 어떤 신성 같은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대가 평범한 사람, 평범한 범부로 있을 때에는 한 가지 좋은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한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 만약에 이 고을 전체에, 그죠?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은 고을 전체에 복을 짓는 거 아니냐. 한 번에 10,000가지 복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고을을 위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세금도 깎아달라. 또 마을 사람들이 물에 의해 가지고 항상 고통을 받으니까는 수로 공사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이 사람은 53세에 죽는데 되지만은 74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벼슬이 더 올라갔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난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업에도 바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공덕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공덕의 힘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공덕도 중력을 가집니다. 공덕도 또한 인격이 있는 것 같이 자기와 비슷한 것을 자꾸 찾아옵니다.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평판이 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작은 하나가 바뀌어서 전체적인 나의 중심을 바꾼다 이거죠. 그죠? 이런 업 얘기는 또 유명한 얘기로 배유와 배탁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정승과 그리고 뱃사공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황벽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음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중력이 있습니다. 가속도가 있고 땡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업에 의해서 선업에 의해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 번에 더 큰 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업도 있고 부자가 지을 수 있는 업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감동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한 방에 감동시켜가지고 짓는 엄청난 수만 가지 공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 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업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업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업으로 큰 선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나의 성격을, 자아를 만들고 이 자아가, 바뀐 자아가 마침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업의 중력, 특히 선업의 중력을 키워 나가십시다. 선업의 방향, 그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말합니다. 큰 서원, 홍원이라고 말하고 더 큰 맹세하는 서원 해서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서원을 키워나가는 하루, 업을 점점 더 커지게 선업을 키우는 하루, 하나의 선업으로 100가지 선업을 만드는 하루, 하나의 선업으로 1000가지, 10,000가지 선업을 만드는 그러한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업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을 키워나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겁니다. 바꿔나가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면서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요범은 꼭 명나라의 원황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범부살이를 끝장내자. 범부살이를 끝내고 부처스럽게 살아가는 하루. 선업의 중력에 가속도를 붙일 하루입니다. 선업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 자리의 알아차림으로 이루는 선업으로 끝없는 공덕을 키워나가는 보살행의 하루, 보람의 하루, 걸림없는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